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구현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나요? 제가 영상을 아마 파이어족이라는 영상으로 해서 한 2개월 정도 아마 업로드 못한 것 같아요. 2개월 동안 제 삶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퇴사한 직장인에서 그리고 파이어족에서 다시 이제 일하는 사업가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거의 자영업을 하면서 거의 주 7일 일을 하게 되고, 물론 이제 휴일이 생겼지만 이제 아무래도 사업에 집중하고 투자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영상을 올리지 못했는데요. 근데 앞으로는 좀 개인 시간도 좀 제가 챙겨가면서 부동산이나 이런 사업에 관련된 영상을 계속 올려보려고 합니다. 최근에 댓글에 보면은 5개월 퇴사하신 지 한 5개월 정도 됐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대출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지금 현재 회사를 퇴사를 했고 기존에 받았던 직장인 신용대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출을 최근에 2건이 있었는데 어렵지 않게 대출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 또한 회사를 퇴사하면서 이 신용대출을 연장할 수 있었던 방법에 대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면은 바로 진행해 볼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신용대출 연장 방법입니다. 일단 직장인들이 가장 쉽게 받을 수 있는 대출이긴 하죠. 그리고 연장도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을 때는 그 은행에서도 내가 재직을 하고 있고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연장이 되게 쉽게 돼요. 근데 내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나면은, 예전에는 저도 이제 신용대출을 했을 때는 대출을 어플리케이션으로 해서 바로 연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퇴사를 어떻게 했는지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연장해달라는 그런 어플 노티피케이션도 전혀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런 통지가 없더라고요. 그냥 불안한 거죠. 그래서 이 대출 연장이 안 되면 어떡하지? 이렇게 정말 저 혼자 정말 초조하게 잠을 못 이룬 적 많았거든요. 아마 저랑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는 분도 많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2022년 3월에 이제 회사를 퇴사를 했고요. 그리고 대출 연장을 해야 된 날이 2022년 7월이었고 그리고 10월이었어요. 한 달 전에 대출 연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일단은 본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은 은행에서는 5천만 원을 연장을 해줄까요, 안 해줄까요? 일단 안 해줍니다. 왜 안 해주냐? 당시에 내가 그 몸담고 있었던 직장을 증빙으로 해서 대출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뭐 다른 회사에 가서 더 좋은 높은 조건에 그리고 높은 연봉으로 해서 만약에 이직을 했으면은 약간 변명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내가 회사를 퇴사를 했어. 근데 대출 연장을 하고 싶어. 그럴 경우에는 은행에서는 대출 연장이 원칙적으로 되지 않습니다. 일단 두 은행을 제가 컨택을 해보면서 이번에 연장을 하려고 했을 때, 일단은 100% 대출, 내가 갖고 있던 원금 대출에 대해서는 다 되지 않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 또한 7월달, 10월달 그 두 은행에서 대출이 금액이 워낙 컸어요. 컸기 때문에 사실 좀 난감했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내가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실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은행에서는 이 사람이 재직 중인지 아닌지 다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사팀에도 연락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솔직해져라. 내가 직장인 신용대출을 받고 싶더라도 그 마음은 이해하지만 일단 회사를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그 부분에서 이제 은행 상담원과 협상을 하셔야 돼요. 저는 어떻게 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의 대출을 제가 받았을 때 사실은 은행에서는 무조건 상환을 하라고 해요. 상환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저는 이 금액이 너무 크니까 사실 좀 상환이 쉽지 않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면 무조건 은행에서는 당연히 내가 5천만 원을 대출해줬으니까 너도 상환을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강압적으로 하지 않아요. 은행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 큰 금액을 대출을 못 갚을 거라고 이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오히려 은행에서 딜이 들어와요. 그러면은 5천만 원 중에 2,500만 원 정도 상환이 가능하겠냐라고 이렇게 오히려 역으로 제안이 와요. 근데 저는 2,500만 원도 없어요. 사실 없었어요. 그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기들이 오히려 다시 물어봅니다. 대출이 최초 얼마 정도 상환이 가능하시겠느냐. 실제로 저는 돈이 없었고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대출을 최대한 저도 이제 유지를 하고 싶었고 연장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일단은 은행의 대출 연장 조건은 이거였어요. 기존에 대출을 했던 금액에 대해서는 100% 연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부 상환을 요구를 합니다. 그 부분에서는 그 현재 퇴직을 하셨던 지금 퇴사를 하신 직장인 분들께서는 참고를 하셔야 돼요. 어느 정도 부분 상환을 하셔야 돼요. 근데 한 가지 팁은 그 부분 상환을 최대한 적게 하면서 길게 가져가는 방향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5천만 원을 예를 들어 대출을 했어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처음에는 원금 상환을 100% 하라고 요구를 합니다. 하지만 저 입장에서는 그 대출을 상환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면 또 은행에서도 제안을 합니다. 그 몇 프로 정도 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사실 저는 2,500만 원도 사실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오히려 역으로 물어봐요. 그럼 몇 프로, 현재 대출 원금에서 5천만 원이면 몇 프로 정도 가능하시겠느냐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당시에 한 10% 정도를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어쨌거나 은행에서도 제가 이제 퇴사를 한 거를 알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일부 상환은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래도 은행에서 심사를 자기들도 이제 본사에서 받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0% 정도를 얘기를 했고, 어쨌거나 한 그 10%를 한 500 정도죠. 500만 원 정도를 대출을 그 만기일에 한번 하고 이제 다시 1년이 아닌 6개월 정도로 자기들이 또 다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일단은 승인을 받았어요. 우선 대출을 연장하는 거를 일단은 넘겼죠. 일부 상환한 조건으로 해서 물론 내가 대출 원금에서 100% 연장을 받을 수 있겠다면 좋겠지만은 내가 당시에 그 회사를 다녔을 때 그 조건으로 대출을 받은 거기 때문에 계속 상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6개월 기준으로 해서 일단은 상환을 받았고요. 근데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느낀 점이 있었는데, 이것도 은행 나름인 것 같아요. 제가 7월 달에 연장을 받은 은행은 그렇게 6개월 조건으로 해서 일단 500만 원씩 부분 상환하는 걸로 일단 했습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은행이 이제 10월 달에 B은행이었는데요. 그 B은행 같은 경우에도 거기 금액도 좀 컸었어요. 근데 그 은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출 연장이 되지 않았어요. 왜냐면 저도 퇴사를 했기 때문에, 그것도 회사를 다니면서 연장을 받았던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은 당연히 저는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대출이 원금 자체 그러니까 100% 연장이 되지 않을 거라고 예상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히려 이제 제안을 했죠. 제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연장이 상환이 힘들 것 같다라고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도 그 은행원께서는 그러면은 금액이 얼마 정도 이제 하실 수 있겠냐라고 해서 했는데, 솔직히 양심상 저는 5%는 얘기를 못 하겠고 그냥 10% 정도 얘기를 했어요. 근데 10%를 얘기했는데 또 거기서는 10%에 또 1년 조건으로 해서 일단 내년 2023년 이제 10월 달에 다시 이제 상환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A, B 은행을 다
직접 얘기를 해보니까 이 대출 상환하는 것도 금액에 따라서 일단은 무조건 부분 상환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00% 연장은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그 대출 금액의 5%든 10%든 연장을 상환을 하시고 연장을 요청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상환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상환 기간이 A은행은 사실 6개월이었는데 다음에 제가 그 12월 달에 아마 한 번 더 상환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올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연장을 하면서 6개월에서 좀 더 늘려달라고 얘기를 할 예정입니다. 이것도 은행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처음에 저는 이제 금액이 워낙 컸었기 때문에 일단은 대출이 되는 것만 해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었고, 근데 B은행과 얘기를 해보니까 거기는 1년이었고 또 A는 6개월이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제가 대출을 이게 상환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 경험치가 쌓이다 보니까 이런 금액, 부분 상환 금액과 그리고 연장 기간에 대해서 어떻게 내가 얘기를 해서 그러니까 협의를 볼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직장인 대출을 하고 계신 분들은 절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 없고, 다만 은행원도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같이 협상 여지를 남겨두셔야 돼요. 무조건 내가 대출을 갚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무대표로 나가시면은 좀 곤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대출 정리를 제가 한번 할게요. 만약에 은행에서 대출을 이제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전액은 갚을 수 없다라고 무대표로 얘기하는 거나 약간 정중하게 얘기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부분 상환에 대해서 분명히 얘기를 할 것이고, 부분 상환은 저는 5%에서 10%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그래서 다시 승인을 해달라 하고, 연장 반복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12개월이 가장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보통 신용대출 연장도 1년 주기로 하는 거니까 6개월은 조금 좀 짧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은행 대출 상환할 때는 한 1년으로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대출을 연장을 이어나가고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최근에 금리가 많이 높아졌죠. 아마 대출 금리가 많이 높아져서 아마 최근에 예전에 받으셨던 금리에 비해서는 한 2, 3% 이상 올라갔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대출에 대해서, 이자에 대해서는 꼭 그 미담 없이 지체 없이 납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조건으로 내가 대출 연장을 받는 건데, 예를 들어서 이날 20만 원 이상 나가는데 돈이 없어서 계속 돈이 못 나갈 경우에는 원금에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개인 신용도도 영향이 분명히 있을 수 있고, 은행 쪽에서도 대출 그런 이슈가 계속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대출 이자는 꼭 잘 납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대출 이자를 고민하시는 분보다는 대출 연장에 대해서 일단 저는 그런 직장인 대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사람이 제가 이제 해보니까 결국 사람이 이제 일을 하는 거라서 충분히 이제 내가 협의를 한다면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행에서도 대출을 원금을 회수를 못하면 자기들도 무조건 손해거든요. 손실이기 때문에 일단 좋은 방향으로 같이 풀어 나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출 연장을 이제 앞둔 상황에서 고민하고 계신 분들 너무 초조하지 마시고 전화 오시는 거 잘 받아주세요. 그리고 솔직하게 내가 퇴사를 했으면 퇴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연장에 대해서는 상환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환을 전부 다 할 수 없다. 하지만 부분 상환으로 좀 해달라라고 하면은 은행 측에서도 뭐 개인 신용 조사를 하기 때문에 신용 등급에 영향이 없다면 제가 봐서 연장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을 거라 봐요. 다만 개인 신용도가 낮고 연체 이런 실적이 있으시면은 그 부분에서는 제한이 걸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자기 개인 신용 이런 대출이라든지 신용도에 대해서는 잘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대출 연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제 영상을 보시고 사업이라든지 대출, 부동산에 대해서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잘 성실히 답변 드리고 또 추후 영상으로 해서 업로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